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주 중앙선대위원장님께서 제주를 방문하셔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기 전에 기업인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만은 제가 10월 말에 그 새누리당 처음 갑자기 조인할 때 정말 저도 뜻밖이었고 또 많은 분들도 정말 너무 엉뚱한 사람이 왔다 할 정도로 저는 비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제가 위원장 위촉장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정치 기자님 앞에 제가 앉아봤어요. 그전에는 기업인으로 항상 패션 기자나 아니면 경제 기자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떨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선 저는 재벌 좌파다. 우선 저는 물론 저희 집안 배경은 재벌이라는 집안에서 뭐 제 선택 여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길을 가겠노라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 집안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집안이셔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제가 홀로서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아시지만은 저 자신이 만든 그 주식회 성주 그룹 이제 성주 인터내셔널 시장에서 결국 성주 그룹이 됐는데 거기서 그동안 이제 여러 그 사실 외국 브랜드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제가 면세점을 통해서 외환도 벌어들이다가 저희가 결국 2005년도에 저희가 라이선스 하고 있던 독일 브랜드를 저희가 아예 글로벌 본사를 인수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재벌 기업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감히 이 작은 중소기업이 특히 여성 사장이 했던 거고요. 아마 제가 그때 2005년도에 이 독일 회사를 살 때 아무도 제가 살아남을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별로 자본도 별로 없고 또 한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과연 글로벌 대회를 갈 수 있는지.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난 이제 7년 동안 우리 팀들 열심히 뛰어주시고 특히 많은 우리 그 고객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제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저희 지금 아마 제주도에 제가 매장이 벌써 4개가 넘어가는데 각 매장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벌써 1년에 100억대 매장이 벌써 생기니까 매장당 그래서 많이 팔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강소 회사로서 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국내 직원이 한 850명에 글로벌 지금까지 1,000명이 넘어가고 또 저희가 15개국이 넘는 직원들이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뛰어다니는 글로벌 야생마 김성주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박 후보님, 박근혜 후보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이렇게 선대위원장이라 정말 저한테 걸맞지 않은 일을 하게 돼서 사실 그때도 비정치인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 비정치인의 제 그 모습을 제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저는 사실 앞으로 정치할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당시 제가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태풍의 한복판에 불구덩이에 내가 뛰어들었냐 물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냥 지식인으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아마 좀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불과 한 8주가 안 됐죠. 그러니까 2달이 안 된 그 시점에서 그때 추석 막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석 때도 이제 글로벌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벌써 30개국에 나갔기 때문에 글로벌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태국과 홍콩을 출장 나왔다가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아침 5시에 제가 비행기에서 눈을 부비고 이제 일어나서 간단히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2장의 그 신문의 사설이 저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신문은 우리 국내 모 일간지인데 사설에 현재 한반도의 모습은 마치 110년 전의 구한말의 모습과 같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쌓여있는 정말 상당히 그 구한말의 그 열강의 각축장에 다시 우리가 들어온 것 같다. 근데 과연 한국의 정치판은 그것을 아느냐. 두 번째 사설은 영국 신문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영국 신문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한반도가 동북아의 모습은 마치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과 같다. 근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말을 한 이유는 마치 현재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군사 대국의 융성은 유럽의 그 당시에 독일의 군사 경제 대국의 융성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영국과 독일은 그 당시에 우방이었는데 결국 이것이 상황으로 번져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그 기사를 저는 읽을 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유가 저는 영국에 잠시 그 국제정치와 경제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는 특히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사실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제가 애만 잘 키우고 또 제 잘 나가는 글로벌 그 회사를 잘 키우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인가, 아니면 정말 지식인의 양심으로서 나라가 뭔가 굉장히 국난에 처했는데 제가 도와야 되는가 해서 제가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 새벽에 들어와서 바로 왜 그럼 하필이면 박근혜 후보를 또 택했느냐 아마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제가 12년 전에 아름다운 왕자라는 책을 제가 한번 출간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사회 비판적인 서적이라서 한동안 그것이 진보팀 사람들의 교과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 저는 그 책을 썼던 이유는 제1 외환위기를 지나는 대한민국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그냥 기업가의 소신으로 제가 본 현장에서의 소리를 제가 썼던 책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조인했으면 안쪽이나 문쪽으로 할때 왜 이쪽으로 왔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그걸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국제 정치상 또 국제 경제상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이해 외환위기를 겪을 수 모르는 이 정말 저 촉발 위기에 정말 언제 이렇게 촉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적어도 우리가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한 당을 제가 후원하겠다는 생각이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그 박 후보님이 그동안 수십 차례 사실 만나자고 많은 그 요청이 그 외에도 다른 후보들 좀 있었지만은 저는 정치인들과 사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가 개인적으로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체질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박 후보님께 만나 뵙고 자리가 바로 그날 오후로 달려오셨습니다. 강남에 제가 있는데 그곳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단지 간단하게 자문만 드리려고 제가 만나 뵙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정말 글로벌에 돌아가고 있는 정말 그 글로벌 일선에서 제가 체험했던 또 돌아가는 한 현상, 또 제 친구들이 아주 큰 투자회사의 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런 경제 위기 상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자문을 한 시간 끝내고 자문 끝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신 지 24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선대위 위원장이라는 위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대위원장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선씨하고 대위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대위원장이 누구신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시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만큼 정치관 무식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제가 했는데 결국은 상고 처리하셨고 저도 또 마지막 결정 내리게 제가 3일을 정말 잠도 설치면서 고민을 한 이후에 저는 마치 우리가 나라의 전쟁이라 국난이 있다면 남자분들은 종군에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근데 저도 한 명의 여성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나라가 정말 이렇게 국난의 위기에 있다면 저도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결국은 제가 결심을 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걸맞지 않는 선대위원장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7주 반이 지났네만 그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본래는 이번에 유서를 저희가 시작할 10월 27일에 제일 먼저 저는 제주도로 오고 싶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참 사랑하고요. 물론 저는 제주도 출신은 아니지만은 제 친구나 주변에도 연구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제 또 매장도 여기 몇 개가 있어서 이 제주도에 있는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의 저는 너무 그 열정적인 일의 모습에 항상 감동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참 제주도 그 청년들 제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전에 주황훈찬 총리님 계실 때 특별위원회 만드실 저한테 이 특별위원회 들어오라 굉장히 저한테 촉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도와드리고 싶었었지만 제가 원체 그 당시에 주로 외국에서 거처하면서 그때 독일 브랜드 인수 이후에 구조조정 또 전 세계 30개국에 제가 시장 개척하느라 제가 물리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제가 제주도를 직접 와서 도울 일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자문, 특히 또한 제주관광공사의 그때 사장이 계시고 등등 해서 제가 좀 도울 일이 간접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와 살 장소 오늘에 와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 새누리당이나 또 저나 또 박 후보님의 이 제주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다는 걸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 수락한 후에 그제 12 상반기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중앙당과 나라에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까? 당마다. 제가 사실은 선관위 위원장으로 임하는 마음이 상당히 전 순수합니다. 좀 더 아직도 저는 아까 전 말씀드렸죠, 비정치인과 국민의 한 사람 또 여성의 한 사람으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몇 프로가 더 늘었냐 아니냐 문제보다 저는 좀 국민들의 많은 말씀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단일화 블랙홀이라 그러죠. 단일화 할 것이라는 걸 해서 불과 그 2주 전까지도 누가 야권의 후보인지를 모를 만큼 좀 너무 야권이 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좀 박탈하고 또 너무 벼랑까지 몰고 가지 않나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번 최근에도 미국에서도 오바마 롬니의 대선이 끝났지만은 거기는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돼서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그 인물 검증과 정책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주 신사적인 논쟁을 통해서 사실 이번 대선이 치러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이제 한 가닥의 희망이 이번에 정말 그 대선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정책적인 정정당당한 대결이 굉장히 기대됐습니다. 저 또한 기대됐고요. 근데 이번에 불행히도 그 정말 1%도 안 되는 그 후보, 그 지지율을 갖는 후보가 나와서 정말 한마디로 그 양 후보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결해야 되는 그 시간을 완전히 박탈시켰다는 것은 뭔가 선관위에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 제 이야기가 많은 사설에도 그렇게 최근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그 몇 라디오 그 인터뷰를 제가 막 하고 지금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랄까 저는 뭐 특정 어느 후보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 대선 정도에 나오는데 과연 자질이 맞는 후보가 그 있었는가 그 중에 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그 막말과 인신공격과 그리고 그렇게 비건설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소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그 피로감과 그리고 굉장한 좀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은 뭐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밖으로 보기는 아마 그 이 후보의 그런 막말이나 인신공격이 상당히 야권을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날 보셨지만 그 표정이 얼마나 달라서 한 사람에게 너무 독설과 하나의 정말 그 아주 짜여버렸는 그날의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분에게는 님까지 붙여가면서 너무나 온화한 그 표정을 볼 때 참 좀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그것이 실제 문 후보에 도움이 됐는가.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분석으로 봐서는 결코 도움이 아니고 훨씬 큰 마이너스였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이제는 정치 꼼수 이제 와서는 막말 선동 정치 그리고 인신공격에 정말 피로 증후군이 아주 완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한편에서 이제 박원의원 그럼 잘했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거의 2달 가까이 뵈면서 그분의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기에는 좀 밋밋하다. 이렇게 말의 고조도 낮고 저도 좀 밋밋한 편인데 그리고 또 자기를 과장하실 줄 모르고 또 자기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지 않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사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동안 저 자신도 한 국민의 함께 이렇게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했더니 모든 정치인들이 과대 포장 웅변조에 굉장히 말은 잘하는데 결국은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장까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 밥통만 챙기는 어떤 그런 현상에 모든 국민들이 신물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아마 박 후보님이 제가 만난 박 후보님 아까 제가 왜 박 후보님을 선택했느냐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제 모든 개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 대통령을 통해서 비록 많은 공격을 받으셨지만 또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날은 바로 그 가장 가까이 16년간 일했던 이춘상 보좌관을 잃고 바로 그날 장례식을 치르고 온 날이셔서 그래서 저도 그분이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그 마음 깊이 슬픔을 느끼고 계신 그 와중에 우리는 토론회 그 일자치로 다시 재조정해야 될 그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늠름하게 나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막말 그 어린 사람한테 공격을 그렇게 무참히 당할 때도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자중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정말 성심성을 다해서 설명하시다는 점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도리어 더 신뢰를 주는 하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나 해서 결코 저는
그 서로에서 박 후보님이 저는 지지하셨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신문에 나온 그 통계에 봐도 40% 이상의 어떤 그 잘했다는 그 지지율을 받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박 후보님 전체 지지율 자체가 정말 그 마의 50%를 지금 다가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저희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전역을 면세화시켜서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약속을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MB 정부와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분리시키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그 박 후보님께서는 그 소신 있게 이번에 세종시 아시죠? 사실은 그 세종시 자체도 완전히 무산될 뻔했는데 자기의 모든 정치 희생을 감행하고 해서 결국은 관철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저는 참 그것이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 후보님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약속은 안 하십니다. 대신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이번에 그 토론회는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남은 정치 일생을 여기 걸고 또 정말 결혼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잖아. 이제 저는 마지막 인생을 대한민국과 결혼해서 내 목숨을 마지막 바치겠다 할 정도의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올 때 당연히 사실 저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소상히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어떠신지.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마 신공항, 특히 앞으로 제주는 그냥 신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를 하나의 글로벌 속의 제주로서 또 지금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가 지금 한 관광 1000만 시대에 가까이 돌입했는데 이제는 가나우면 지금 제주 관광 2000만 시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그 21세기의 제주로서 저는 신공항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번에 그 박 후보님께서 10월 10일 제주를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장소에서 신공항 관리 일정을 발표하셨는데 여기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제주도가 관광 전 잘 개발되고 또 준비해서 또 섬이란 특성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신공항 건설 또한 제주공항 대폭 확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꼭 하겠습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저는 반드시 지킬 걸로 압니다. 다만 그 제 장소와 시기 또 예산 확보는 반드시 또 공약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이분은 약속을 하셨으면 저부터라도 나서서 아마 도울 것 같아요. 이유가 저는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아본 사람이고 또 제가 이 보면 이 동남아의 그 싱가포르 보면 인구가 불과 400만이 안 되는데 거기는 1년에 그 7,800만의 관광객 그리고 홍콩도 500만인데 1년에 거의 1,000만 명의 관광객 그리고 아시지만 유럽의 그 파리나 블랑스는 인구가 4천만인데 6,500만 관광 시대를 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유럽의 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금융위기에서 경제 굉장히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반면에 세계 경제의 추이 아시아로 왔다는 점이고 아시아에서도 결국은 엔진이 중국, 한국, 일본인데 바로 거기에서 지금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지금 중상층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상층 물론 돈이 있으니까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많이 가지만은 또 한편에는 제가 최근에 제가 중국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와서 그래요. 또 저 자신이 지금 중국에 와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가보면 한국에 와면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좀 한국이 조금만 더 관광 패키지를 한다면 자기들 15억의 인구가 다 올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그래서 왜냐면 우선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깝고 두 번째는 같은 우리가 동양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간대에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동양인의 아시아인들의 그 니들을 훨씬 한국 사람 잘 알고 있다. 또 요새 아시면은 한류 붐을 타가지고 이 한국에 대한 위상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보다 100배도 높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싸이가 한번 더 했죠. 요번에 저희가 국가 브랜드의 위치도 보면 지금 심지어는 한국이 이 싸이 한 사람 때문에도 이 문화적인 이런 것 때문에도 몇 단계로 뛰어올랐다는 이야기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이 신공항이나 그냥 해야 한데 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 제주도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박 후보님께서 그 지난 10월 17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저는 확신하고 또 저부터라도 꼭 하실 수 있게 옆에서 돕겠습니다. 특구를 저희가 만들고 관광 특구도 만들고 또 금융 허브의 특구도 만들어가는 점에서 저는 이제 특히 여기 면세 지역이라는 건 이제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그 세수와 다 관련이 돼서요. 제가 이건 아마 많이 그
부처 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걸로 압니다. 제가 이걸 좀 아는 이유가 저는 이제 내부적인 건 모르지만 제가 장사를 하잖아요. 저희 그 MCM 샵이 지금 여기 인천에서 제주공항에 있는데 보면 사실 저희는 여기 오면 굉장한 그 요커들 중국인들이 와서 뭐 500만 1000만 서로 한 사람들 드는 건 뭐 시간 문제더라고요. 저희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가면 진짜 씀씀이가 대단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제주공항에서 팔 수 있는 거는 400불 이상은 못 파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비싼 걸 팔아서 객단가를 높이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연쇄 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업할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좀 제주가 면세 특구가 돼서 저희가 마음껏 많이 장사를 하면 좋겠고요. 특히 제주도에 있는 많은 좋은 그런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이 제주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좋은 특산물들이 제주를 통해서 많이 관광객들 팔리면 저희도 너무 좋은 일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금융허브는 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 서울에서도 아시지만 여의도 같은데 지금 금융허브로 만들 노력을 하잖아요. 문제는 금융허브라는 건 저희 국내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돈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말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의 신뢰를 회복해서 마치 좋은 예가 그 스위스를 가보면 스위스도 이제 제주하고는 다르죠. 스위스는 영토로 다 둘러싸였지만은 굉장히 작은 그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그 국가적인 신뢰도를 갖고 있어 전 세계 돈이 모여서 좋으나 싫으나 정말 전 세계 글로벌의 금융 허브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주도도 좀 이 제주도에 얼마나 좋은 특성이 많으십니까? 저는 항상 그 제주 해녀의 정신을 참 그 좋아하는 또 우리가 많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인하고 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이 제주도가 정말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이 쌓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돈이 모인다면 아마도 이 그 제주도의 금융 허브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당에서 아직 정하지 않은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그 제주 사삼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인식? 4.3.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정에 진행되는 그 해군기지 사업 자체가 제2의 사상으로 불릴 만큼 네, 맞습니다. 북한하고 치닫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예. 제주 4.3 항쟁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또한 그 박근혜 후보님께서 제주도민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까 그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저 세 가지를 특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주 4.3의 국가 추념일을 일정을 지정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발음이 서툴러서 제주 4.3의 국가 추념일을 지정한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약속하신 것 같고 또한 4.3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앞으로 그 희생자 및 행방불명자를 추가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공약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4.3 평화재단의 설립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맞는 핵심 기능이 뭔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다 그 아픔이 정말 각 지역마다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 선배들의 귀한 그 뜻은 반드시 기념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아닙니까? 한 말씀. 4.3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공약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약 발표하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시죠. 나중에 한번 꼭 공약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아마 발표하시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기지 관련 저는 이게 아마 이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분분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저가 또 그 제가 듣기로 박근혜 후보님께서의 그 후보님의 어떤 입장은 그 민군복 또 하평 관광 미항 건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 그리고 관광 거점으로 같이 공동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보와 제주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있게 크루즈 관광 허브를 반드시 확실히 또 키워나가겠다. 이 또한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과 안보 어쩌면 상당히 상반된 그런 하나의 컨셉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특히 대중국의 그런 관광객들이 앞으로 정말 1,000만, 2,000만 이상 오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해경만으로는 과연 이 모든 보안이 될까? 그건 단순히 우리의 뭐 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온 관광객들의 그런 하나의 보안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아마 해군 기지의 건설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박 후보의 제주 방문 일정이 어느 좀 가닥이 예. 잡혔는지.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싶냐? 저는 청년과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조변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처음 위촉장 제가 받았을 때 한 기자회견에 첫 말이 우선 재벌 좌파 외에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는 혁명하러 왔다. 근데 그 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뭐 뒤집어엎자 이런 혁명이 아니라 확 바꾸고 싶다. 그리고 그럼 누굴 통해서 바꾸니? 저는 청년과 여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 확 뒤집어엎겠다는 말을 제가 감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남자분을 소외시켜 그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 남성분들은 너무 훌륭하게 잘 해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들 그동안 많이 우선 활용되지 않은 데 있어서 제가 특히 여성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소신은 하나는 바로 옆에 떠고 있는 중국은 15개 인구에 우리보다 40배 많은 인구에 100배가 넘는 영토잖아요. 그리고 저희보다 임금도 싸고 그러니까 양적인 경제 성장에 발전해서 이제는 두뇌 지적 산업에 좀 우리가 두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들어왔다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새누리당에서 내놨던 창조 경제도 굉장히 저는 맞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란 말 자체도 좀 뜬구름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재래 산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또한 IT와 또 그런 기술 또 과학 전반에 같이 버물려서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키워서 저 크게 뜨고 있는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 전 세계 시장에 앞으로 우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엠커머스 정말 많이 우리가 큰 장사를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청년에게 어떤 그런 희망을 줄 것이냐.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K-MOVE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사실 K-MOVE 이니셔티브에 제가 좀 들어 있었는데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영토라는 개념이 이 대한민국 요 조그만 정말 남북으로 나눠진 이 작은 대한민국을 보면 저는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토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개 펼쳐져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혀서 그 길은 지금 현재 170개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 네트워크가 저희의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서 하나는 여성 문제를 이야기해서 제가 청년으로서 나왔는데 여성은 우리가 인구의 반이 여성에 잠적을 해서 지식자산을 두뇌 자산을 배가해서 아까 말하는 그런 하나의 그 미래지향적인 창조 경제에 우리가 100% 환영하자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 요새 3포 시대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일자리 포기, 두 번째는 결혼 포기, 그리고 그리고 정말 육아 포기. 정말 저도 그 이야기도 너무 가슴에 찢어지라 아픕니다. 그래서 이 명성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어떻게 길러내서 글로벌 경제 영토에 정말 나가서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가. 사실 그게 이번 K-MOVE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K-MOVE가 벌써 지금 아마 웹사이트 들어가보시면 떠 있고 벌써부터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거기 나가 있는 한민족의 청년들과도 벌써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투원 멘토링, 또 창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 연구, 또 우리 또 여기 있는 청년들과 또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서로 교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 바로 이번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올해 일정은 오늘 사실 제가 좀 특강으로 맞췄습니다. 오늘 제주 관광대학을 제가 방문해서 학생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개인 김성주, 기업인 김성주가 어떻게 글로벌 야생마가 돼서 정말 자금도 없이 돈도 없이 또 별로 인적인 인프라 없이 경험 없이 저희가 30개국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케이스 스타디를 가고 많은 또 청년들에게 정말 그 용기를 북돋우고 싶고 또 멘토링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요. 그 좋은 예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저는 한 지금 토탈 제가 8개 도시 여기 제주까지 9개 이제 그 시가 되는데요. 그 제주시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가능하면 지금 10개 넘는 지금 대학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같이 일하게 할 때 너무 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전주 전북대학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전북대학을 딱 내려갈 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야권 성향이 강한 데기 때문에 아마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계란 투척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학생들이 와서 농성할 것이다. 그리고 다 중간에 일어서 나갔든지 아니면 거의 없을 것 학생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 광장이 꽉 찼어요. 거의 한 400명 넘는 강당이 꽉 차고, 두 번째는 한 명도 끝까지 자리를 안 떴어요. 1시간 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몰입해서 열중해서 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 정말 감격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트위터에 이거 전북 때 맞아, 전라도 맞아 하는 이야기 막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근데 이번에 제가 대발견을 하나 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10개 대학을 다녀서 대발견 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는 이념이 없다 해요. 결국 이념은 우리 어른이 만든 거더라고요. 저부터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희망과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저도 딸이 딱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딸 같은 아들 같은 이 학생들 정말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 일자리 할 일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도와주나, 그리고 이 신나는 이 일을 어떻게 제가 만들어줄 수 있나 했는데 진짜 아니다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를 대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선거를 넘어서 제가 19일날 이후에 제자리로 천주로 돌아가더라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보석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글로벌 일자리 만들고 창업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저는 교육하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충정하는 것은 청년들을 만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능하면 저도 여성분들도 또 여성 경제인 분들도 만나서 또 용기 북돋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박 후보님 언제 오시는지, 사실 일정은 아마 조만간 오시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보러 어저께 밤에 같이 제가 제주도 갑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고 정말 제주민에게 자기 사랑의 안부를 전해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마 반드시 오실 걸로 제가 봅니다. 그 일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사실 유세단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오실 걸로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배경 설명을 좀 그러면서 약간 MB와 박근혜, 글쎄요. 많은 분들은 MB의 뭐 실정에 대해서 박근혜가 책임지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이제 같은 그 비슷한 당에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의 되시는 것은 우선 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이 박근혜 후보가 되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저는 아마 놀라운 사회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제 유교주의 사상이 상당히 그 가부장 제도에 제가 많이 그 어른에 대한 공격도 하고 또 아주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은 그 관계성에 있었다는 건 외국도 부러워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화되다 보니 그동안 여성들 살려내지 못한 것, 그래서 인구의 반에 우리가 두뇌 자산을 사장시켰다는 것도,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정치가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여의도 정치, 저도 왜 싫어했나 때는 슈술 정치, 밀실 정치, 패거리 정치, 또 시골 7조 전 정치뿐만 경제에 들어가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각 조직이 보면 대기업들 가보면 그럼 똑같이 술 대접, 그리고 정말 뭐 끼리끼리 하기, 그리고 학연 지원으로 다 하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제가 농담삼아 우리나라는 모든 조직이 그 조직의 건친상간이 일어났다. 왜냐면 저는 왜 그 이야기를 감히 하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좀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는데, 물론 국내에서 제가 대학을 마쳤고 또 외국에서 같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양쪽을 볼 경우에 너무 가까운 자기 그 친족 내지는 학연, 지연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스펙이 없고 또 정말 이렇게 그 인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훌륭한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에, 전반적 발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박 후보님께서 이번에 되시면 아마 이 체질을 확 바꾸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MB와 확실히 구별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 세종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그 MB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서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공약으로 부지켰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분이 대통령은 아니셨지만은 사실 소신껏 정치 인생을 걸고 정말 그 모든 리스크를 지고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많은 점에서 우선 남자 대통령에서 여자 대통령으로, 두 번째는 약속을 확실히 지키고 조작하는 노력을 하시는 대통령으로
앞으로 좋은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정치적인 코멘트 제가 하기가 쉽지 않네요. 오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올해 여성 문화 인상을 받은 최연소 해녀 김재연 씨. 사실 저도 같은 여성으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정주부로 있다가 일부러 자기가 고향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해녀로 변신한 이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 저는 참 제주 해녀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성 시대를 여는 이 입장에서 또 최고 통치 앞으로 여성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참 우리가 기대야 되고 많이 받을 그런 제주 해녀 정신이 아닌가 또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그 옛날에 그 이조시대 김만덕 거상 이야기 제가 또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장사만 잘한 게 아니라 또 정말 여성으로서 많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만섬 쌓기를 해서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회 환원을 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대기업, 요새 또 재벌 기업들도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또 경제 민주화도 확실히 저희가 입법해서 저는 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 참 제주도가 우리한테 남겨준 많은 그런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는 정말 글로벌 속의 제주로서 이제는 서울이 어떤 많은 관광에 끌려서 제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앞으로 정말 좋은 관광 특구 또 이번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7대 경관 맞습니다. 경관 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저는 우리가 또 바라는 신공항 건설 또 그 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가능하면 정말 연서 특구로도 될 수 있으면 정말 저도 바람이 그건 공약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우리 바람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글로벌 세계 최고의 정말 그 제주가 되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겠고 또 우리 국민 정부가 협조해서 할 수 있게 저희 새누리당과 또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